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2월 10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세 군데서 나왔죠. 하나하나씩 볼게요. 삼성 SDI 전기차용 전지 매출 급증할 것 돼서 목표가 상향 긍정적인 리포트예요. 다음은 에코프로 BM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 설립 임박 KT비증권이죠. 다음은 테슬라 덕분에 주가 올랐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또 점점점이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매일같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멀티리얼즈 중장기 성장 긍정적해서 대신증권이죠.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다음은 심텍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패키징 기판 수요 증가해서 목표가 상향.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한 2주 정도서부터 조금 조정 양상을 받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받죠.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리포트가 가끔씩 나오죠. 온라인 쇼핑 성장의 이익 성장률이 유한타증권이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1사분기 저점 영업이익 회복 전망. 근데 이 화학업종 1년 금년을 봤을 때 크게 회복세로 이어지진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더 우세하죠. 그 부분 참고를 해달라 해서 이번 시간엔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체험 VIP 가입 문의 있죠? 맨 끝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삼성 SDI 전기차용 전지 매출 급증할 것 목표가 상향해서 DB 금융투자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0%가량 증가한 8,220억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내용 보면 절대적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전지 매출 급증 및 연간 손실 탈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기반, 해외 위주로 급변, 그래서 소형 전지 애플리케이션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면서 특히 이 전기차용 배터리의 올해 매출액이 70% 이상 증가를 하면서요. 하반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하면서 연간 적자에서 벗어날 거다.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 2차 전지가 비중이 한 75% 되죠. 그리고 이 소재 재료 쪽이 25%.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기차 쪽에 비중이 크다. 2차 전지 쪽에. 그런 부분인데 이 에너지 저장체 화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데 올해에는 해외 매출 비중을 50%에서 70%로 증가를 시키면서 그동안에 국내 탈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 실적 급증에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기준점은 누구다? 삼성 SDI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른쪽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이 KT비증권인데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 설립 임박이죠.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하고 양극재 공급 체결을 맺었어요. 이 MCM에서 니켈, 코발트, 망극, 양극재 추가 증설을 예상하고 삼성 SDI가 이번에 내년부터죠? 5세대라는가요? 다음 세대, 여기 내용 보면은, 이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그쵸? 아까는 망간인데, 알루미늄 쓰는,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쵸? 이 5세대 배터리를 출하를 할 예정이다 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2조 7천억 규모를 양극재를 4년 동안. 이것이, 재작년 총 매출의 400%가 훨씬 넘죠? 그러면, 재작년의 매출을 이미 앞으로 4년 동안 확보를 한 상태고 또 이 삼성 SDI와 또 이미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그러니까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NCM을 우리가 매출로 또 다다를 수 있다. 실적이 앞으로 크게 증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삼성 SDI, 에코프로 BM 요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요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떠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데에서요. 좀 알아보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 덕분에 주가 올랐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또라는 내용의 주제 아예 제목 아래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테슬라 주가 크게 올랐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17% 넘게 하락을 하고 또 우리 에너지 저장장치의 화재 원인 규명을 발표를 했었죠. 총 5건 작년 8월서부터 한 5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4건이 기기 결함으로부터 엄청난 악재입니다. 테슬라 주가도 17% 빠졌고 또 이 화재 원인이 기기 결함으로 나오고 또 주가도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정을 예상을 하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건 심리면이 들어가는 거죠. 빠지지 않는다는 게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쉽게 이 정도 올라와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미리 예단해서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LG 화학이 돼서 나오죠. 테슬라가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파나소닉과의 2차전지 독점 공급 관계를 깨고 LG화학과 2차전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LG화학의 결정적인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세계 1위가 바로 이 테슬라죠.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자, 또 여기에다가 1월 유럽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됐죠. 독일 같은 경우가 16,000대.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8% 급증했고요. 프랑스도 160% 증가하고 영국도 140%. 1월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1월 대비해서 100%가 넘게 증가를 했다. 전기차 판매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전기차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삼성 SDI 쪽에서는 독일 이 제조업체죠. 자동차 BMW와 협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2009년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손을 맞잡은 두 업체는 2014년 배터리 셀 공급 확대와 소재 개발, 글로벌 사업 전개 등을 골자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또 지난해 말에는 BMW와 주행거리가 개선된 5세대 배터리 공급 계약, 그때가 한 2조 8천억 정도 됐죠. 그래서 이어 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이 테슬라가 1위 20%고요. BMW가 14% 2등이죠. 근데 2등 업체하고 이 삼성 SDI가 협력 관계를 맺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LG화학은 테슬라와 이번에 새롭게 공급 계약 관계를 맺었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 LG화학 실적이 뒷받침이 돼줄 수 있고 2차 전지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핫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종목별로도 봐야겠죠.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포스코 케미칼로 집중을 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2차 전지 앞으로 실적이 무지 좋아지고 올해 이슈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죠. 이 포스코 케미에서 LG화학에 3년 동안 최대 2조 원어치 양극재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고 있죠. 여기 보면요, 포스코 케미칼의 올해 1분기는 282억으로서요. 저점으로 2분기에 305억, 3분기에는 340%서 계속적인 증가 추세 패턴을 나오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옮겼죠. 근데 그 코스피 200 포함에 기준일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포스코 케미칼 코스피 200 인덱스에 신규 편입된다. 그러면 지수 추정 펀드는 자동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고, 또 이 모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2차 전지 크게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을 17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17배 이상으로 더 크게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 이 2년 전에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때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빨리, 그리고 멀리, 그리고 꺾일 때도 가장 늦게 꺾였다. 그것은 선도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2년 전도 했었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언급했던,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 첨보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첨보의 2차 전지 소재 매출액 비중은 지난해 39%, 올해는 58%, 내년은 69%.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 매출액이 갈수록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뭐 4분기 실적 뭐 다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들 4분기 실적 다 부진해요. 거기에 따른 이 첨보도 실적은 부진하지만 올해는 2차 전지 신소재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번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런 하방 압력이 강했는데도 밀리지 않았다. 그 얘기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갖고 계셔도 되지만은 지금 신규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가격적으로는 부담되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미리 이 정도 올라왔으면 목표가를 미리 예단해서 정리 관점으로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자 그랬죠. 그건 보유한 분은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지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서부터요. 자, 이 종목 23만원 밑에서 지금 32만원까지 그렇죠? 한 8만원 정도 좀 상승한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된다. 특히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아마 3차 상승, 마지막 1차 상승이 남았는데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끌고 가고, 그렇죠? 만약에 나가 좀 길게 보시겠다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20%고 30%고, 사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때 더 채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움직임이 비슷하죠?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케미칼 오늘 500원 하락한 6만 1천, 한 3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어 시장이 최근에 급변동이 상당히 심했는데도 2차 전지주는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아주 강하게 해주고 있다. 추가 상승을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포스코 케미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만발한 에코프로 BM 그렇죠? 자, 오늘도 5% 한 4,000원 정도 상승한 79,500원이네요. 자, 이게 작년에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 물적 분할한 회사죠.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호재성 재료가 SK이노베이션도 양극재 4년 동안 2조 7천억, 그리고 이 삼성 SDI와 이 차세대 5세대라고 그러죠. 전지 같은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상당히 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의외로 힘이 강함을 최근에 주가에서 나타났듯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첨보도 오늘 한 700원 정도 상승한 78,900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두 개의 호재로 인해서 크게 급등을 하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첨보 거의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아마 상승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좀 넘었죠.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자, 열심히 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 최근 조정 양상을 받는 반도체 관련주죠. 먼저 SK 머티리얼즈 중장기 성장 긍정적 대신증권이죠. 최근에 SK 머티리얼즈가 요 부분이죠. 금호석유 화학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터 소재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설립한 자회사 SK 퍼포먼스
머티리얼즈라네요. 반도체 소재 국산의 일환으로 중장적인 성장이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요 내용 보면 4분기 실적도 약간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한 500억으로서 전년 대비 11%,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재업체. 하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이번 장을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됐건 5종목이 됐건 3종목이 됐건 1종목을 하건 삼성전자를 꼭 포함을 시켜달라 그랬죠. 근데 SK 머티리얼즈 이 포토레지스터 강강액을 한다 해도 그렇죠? SK 하이닉스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심택이죠. 반도체 패키징 기판 수요 증가해서 목표가 상향, 신한금융 투자에서 금요일 나온 리포트죠.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매출액이 2,800억, 영업이익이 96억으로서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5%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영업손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패키지 기판 수요가 메모리 업황 회복 역량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고 또 하나 중국의 기판 공장을 보유한 경쟁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심택의 3반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비메모리, 소재, 장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했죠. 작년 4월 달에 133조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는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실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제 AD 테크놀로지와 손잡는다라는 그래서 이 하우스 저기 디자인 하우스죠. 이제 그걸 새롭게 만들면서 AD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인데 또 시장 조건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반도체 칩 사이즈가 커지고 기기당 탑재량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파운드리 이 반도체 입작 생산이에요. 중심으로 비메모리 업황이 호황을 맞았다는 얘기죠. 특히 이 업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12나노미터 공정에 머무르면서 현재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세계 1위 업체인 TSMC하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개선이 기대되면서 이 비메모리의 집중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오른쪽 부분 보면은 이제 비메모리 업체도 쭉 나와 있어요. DB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로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죠. 주로 이제 8인치 쪽이죠. SAF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비메모리,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서 테스트 전문 업체죠. 네페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해 드렸던 JT, 그리고 리노 공업, 이런 부분. 근데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지, 빠지는 모습은 아니고, 또 종합지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는 되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종목들은 주가, 이 시장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금 이 종목들 하나하나 볼까요? 한번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자, 먼저요. 리노공업. 그렇죠? 리노공업도 상당히 그렇죠? 최근에 종합지수는 뭐 급변동을 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스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JT 최근에 들이기 시작한 JT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SFE 반도체도 그렇고요. 상당히 안전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지금 당장 최근 한 열흘 동안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경우는 있지만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는다. 우리가 이 조정받는 모습,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혼합된 조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 기간 조정이라 했죠. 이 기간 조정이 끝이면은 다시 재상승이 충분히 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중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우리 비메모리 관심주에 넣었던 이 네페스, 그쵸?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는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거래량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적으로 감소해요.
지난 목요일 날 43만 주, 지난 금요일 날 37만 주. 그렇죠? 오늘은 소폭 좀 증가 추세에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33만 주인데 뭐 40만 주 뭐 내외 되겠죠? 자, 평균 거래량이 7, 80만 주가 되는데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는 매물이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넷페이스 조금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분들 이제부터는 넷페이스 조금 편입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조만간에 편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소재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동진 세미캠 그리고 원익 QNC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하모니 관심주의 기존 수업서에 있었던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SNSD 같은 경우는 단기 이제 급등에 따라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면서 이 원익 QNC 동진 세미캠 넣었는데 최근 주가 비메모리보다 우리 소재 쪽의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뭐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원익 QNC 둘 다 소재 업체예요. 이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라믹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 보면은 이제 이 콘츠 부분은 메모리 업체인 낸드 중심 가동률 회복과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 집행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 램 리서치의 TSMC 향 물량 또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연말 재고 조정이 영양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 야, 이 쿼즈라는 것이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다라는 내용이죠. 동진 세미캠도 포토 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주고 있죠. 이 고가의 장비를 뭐 헐값에 한 700억 정도, 700억에서 1000억 되는 고가 장비를 70억이 넘겼다 그러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포토레스터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는 내용이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개발만 돼서 테스트에 통과만 되면은 이 소재라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 지속적인 사용을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QNC 그쵸? 자, 원익 QNC 오늘 450원 상승한 15,900원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마 4분기 실적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되면서 한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소재 업체들 그렇죠? 비메모리가 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한번 우리가 편입을 하자 했는데 가격 다운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근에 소재 업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1선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맞고 빠지면 상당히 안 좋다 그랬어요.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21선 지지 삼아서 상승으로 반전되면은 최근 고점 16,900원 돌파하니 새로운 시장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모습 아마 조만간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동진 세미캠이죠. 자, 동진 세미캠 지금 이제 플러스 100원인데 이 17,000원 정도 지지해줘야 돼. 만약에 이것이 깨고 내려간다면 시간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일단 17,0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요. 뭐 신규 매수 상당히 괜찮고요. 뭐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아서 일단 17,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는데 오늘도 뭐 거래량이 54만 주 크게 감소하죠. 그리고 오늘 주가 움직임 하루 변동폭 보십시오.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해야 되고 하루 주가 변동폭이 작아야 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지해준다. 자, 지금 17,000원대가 지난 12월과 1월 초반에 있었던 정고점이죠. 그러니까 정고점에서 지지를 강하게 해주면서 의미 있게 거래량 감소 그리고 주가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고점이 플러스 0.87 저가가 마이너스 1.16 오늘 하루 종일 주가 움직임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얘기에서 일단 이 종목 17,0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뭐 추가 편입을 하던 신규 편입을 하던 긍정적 방향으로 지켜보자. 일단 17,000원 지지해주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ENF 테크놀로지 그쵸? 같은 모습이죠. 그쵸? 아마 이 소재 업체들이 아마 움직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등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까 봤던 우리 이 비메모리 업체들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밀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롭게 편입해서 반도체에서 내가 새롭게 편입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비메모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소재, 다음이 장비주다라고요.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장비주에서는 원익 IPS 있죠? 자, 뭐 신규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뭐 굳이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 종목도 올해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이 원익 IPS는 반도체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OLED 쪽에도 장비를 만들어요. 예, 지난 연말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발주한 거 수주했었죠. 한 600억대인가요? 작년 매출에 뭐 상당히 많은 10% 정도 되는 물량을 편입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 뭐 조정 끝마무리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이 최근에 좀 조정단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뭐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좀 센 놈들은 기간 조정, 약한 놈들은 좀 가격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 어차피 이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반도체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 반드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비메모리가 됐던 소재가 됐던 장비가 됐던 어느 일정 부분 비중을 채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이건 네페스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요, 네페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이건 회사 내용이, 어떤 회사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죠. 뭐, 과거 동영상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최근에 언급했던, 리노공업, JT, 그쵸? AD 테크놀로지, 그쵸? AD 테크놀로지 한번 크게 올라갈 자리, 이날 있죠? 하이닉스하고 한 430억대 수주했으면 크게 떠야 될 자리에서 상승 못했어요. 이건 심리라 했죠? 우리가 아까 2차 전지 심리적인 맛을 때 빠져야 될지 안 빠졌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근데 AD 테크놀로지 올라갈 때에서 못 올라갔다. 조금 시간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그렇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료는 계속 살아있다. 단기 급상승에 따른 조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하모니 관심주죠. 그쵸? 쭉 있는데, 아마 이제 코엔텍하고 한국항공우주, 뭐, 심스하고 덕산에어로서는 지금요, 역사적인 고점, 바로 돌파 앞두고 있죠. 한번 추가로, 돌파 가능해요. 한번 돌파한 이후에 좀 가열되면은, 그때,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 그쵸? 뭐, 크게 손절되었고, 아마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제,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일이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0하고 갤럭시 폴드 2 공개가 되죠. 공개되자마자 바로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아마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은요 2부 시간에 장 마감 후에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편입 여부를 고려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 VIP 한번 읽어보시고 주식 투자 혼자 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요. 오늘 뉴스 특징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